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20번째 날이네요. 네, 20이라는 숫자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내용부터는 이제 5장 부분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거, 즉 위젯이나 뷰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화면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번 장에서 하는 것들, 5장에서 하는 거는 그래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보통 선 같은 거를 그릴 때, 그죠? 보통 버튼이라든가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뭔가 그래픽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직접 화면상에 뭐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뿌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전 장에서도 아마 잠깐은 봤지만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이미지 뷰에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화면상에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데다가 이미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구성 요소가 뷰라고 했는데 그 뷰라고 하는 거 어떤 뷰든 간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아무거라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드로이드가 다른 언어처럼 어떤 그 위젯이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뷰라고 하면 그 뷰가 화면상에 보여질 때 어떤 때에 이게 그려져라라고 하게 되면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게 공통으로 그게 호출될 수 있게 전부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뷰든 그 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그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차 하나씩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장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그래픽 라인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런 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처음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로 사진 같은 거를 직접 그리는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뷰라고 해서 보통 이제 3D를 위해서 성능이 좋게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 보통 이제 카메라 미리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카메라 딱 켠 상태에서 실제 이런 실제 있는 그 카메라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때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보게 되고요. 자, 그래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하나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손글씨 같은 거 쓸 수 있는 그런 페인트보드, 컬러 같은 거 선택해서 이 선의 색깔을 정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찍 그릴 수 있는 그런 페인트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약간 입체감을 주는 위젯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에다가 뭔가 그리고 싶은데, 그죠? 위젯을 써서 그 위젯에다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직접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할 거는 빨간색 사각형 또는 빨간색 선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직접 코드를 같이 만들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new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지금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myview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next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2.2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요. 패키지 이름은 org android town myview라고 하는 걸로 패키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myview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myview라고 하는 프로젝트 아주 전형적으로 텍스트 뷰가 하나 딱 들어간 그런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화면에다 뭔가 그리고 싶으면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 위에다 뭔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뷰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 뷰나 이런 거를 상속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새로운 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그리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마이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소스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안에 소스 안에 패키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 패키지 이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 하시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의 이름은 커스텀 뷰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커스텀 뷰라고 해서 이거는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뷰라고 입력하시면 안드로이드 뷰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커스텀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니쉬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X 표시가 빨갛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 줄이가 있는 커스텀 뷰라고 하는 데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생성자가 없어요. 추가해 줄까요? 자, 두 번째 생성자 선택하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있는 카멘트는 없애주고요. 자, 각주로 되어 있는 설명은 없애주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에 갖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없애준다고 했죠. 자, 없애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슈퍼라고 해서 불려지는 것도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생성자를 이렇게 추가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생성자에서 뭔가 초기화하고 싶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init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겠죠.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나 정의를 하고 필요한 초기화 과정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생성자에서 전부 다 init을 호출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초기화 과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뷰라고 하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직접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 뭔가 그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려줄 때는 자, 여기 바깥에 클래스 아니면서 다른 메소드 바깥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소스 메뉴에서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뷰 상위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인 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뭐라고 했죠?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라고 했죠. 자, 어떤 상황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데 onDraw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메소드일까요? 자, 드로잉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메소드가 되겠죠. OK를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뭐예요? 자, to do라고 하는 요 각주 부분을 선택해서 없애고 나서 보면 canva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전달되는 onDraw 메소드예요. 자, 이거는 이 뷰가 화면상에 보여지기 바로 전에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만약에 그려질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다 그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인 캔버스에다가 그려주라는 거죠. 캔버스를 이용해서 화면에다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 점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draw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죠. draw까지 입력을 해보면 draw bitmap 뭐예요? bitmap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메소드겠죠. 자, 그리고 draw line으로 하면 뭐예요? 선을 하나 그리기 위한 메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아니라 draw r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ctangle,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 메소드, 자,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left, top, right, bottom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전부 다 각각이 좌표 값을 얘기합니다. 자, float 타입으로 된 좌표 값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0.0 F, float 값이니까 뒤에 F를 붙이면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top이라고 하는 거 100.0 F, right 그대로 복사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200F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넣은 거는요. 자, 100 by 100부터 해서 200 by 200까지 되는 좌표 값을 가진 사각형을 하나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파라미터가 페인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자, 페인트라고 하는 거, 이 페인트라는 객체, 뭔지 이렇게 봤더니 drawrect라고 하는 메소드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보니까 마지막에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이 되네요. 자, 이거는 기존에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를 해보셨다면
많이 해보셨다면, 자, 자바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면상에 뭔가 그릴 때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색상을 설정하고 싶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어떻게 하죠? 그래픽스 객체가 있으면 set color라고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안드로이드로 오면서 안드로이드가 UI 부분을 새로 설계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그래픽스에 해당하는 거, 뭔가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픽스가 아니라 캔버스라는 객체로 된 거예요. 자, 자바에서는 캔버스가 일종의 패널이죠. 그릴 수 있는 공간인데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그래픽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래픽 쪽에서 MS 계열의 그런 구조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버스가 자바의 캔버스가 아니라 자바의 그래픽스가 아니라 MS,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캔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 또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에서 페인트 객체는 우리가 컬러라든가 폰트라든가 이런 값, 폰트 사이즈라든가 이런 값들을 페인트 객체에 담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직접 그래픽스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담아놓고 이 객체만 전달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인트 객체를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선언해주고 빨간 줄이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빨간 줄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닛이라고 해서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페인트라고 하는 변수에 new paint라고 해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면 이 페인트라고 선언된 객체가 여기 그대로 사용이 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뷰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었을 때 화면상에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메소드 안에 이 안으로 전달되는 캔버스 객체에다가 드로잉을 해주면 직접 우리가 뭔가 사각형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뷰를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때, 자, main.xml이 있으면, 자, 안드로이드 타운의 myview라고 하는 패키지에 커스텀 뷰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main.xml에 와서,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든 뷰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죠. 자, 텍스트 뷰가 있으면 텍스트 뷰에 커스텀 그래픽이라고 할까요? 그래픽 그리기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 태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잘 되겠네요. 자, 여기 태그 이름에다가 우리가 직접 만든 뷰 클래스를 지정을 하면 그게 화면상에 추가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 상에. 그래서 패키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 org android town.myview.customview라고 해서 태그 이름을 주고요. 나머지 공간, 여유 공간을 다 채워야 되니까 fill parent를 height에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속성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지워보죠. 자, 그러면 커스텀 뷰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같이 만든, 자, 새로 뷰 클래스를 상속해서 새로 만든 그 클래스를 직접 화면에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얘도 어차피 뷰니까 공간을 할당을 받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F11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에뮬레이터가 뜨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에뮬레이터가 뜨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부분에서 지금 일단 먼저 보면 이 그래픽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새로운 뷰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그래픽을 그릴 때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그죠? 그래서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가장 중요한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anvas라고 하는 객체 이게 전달된다. 오케이. canvas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객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지금 진행했던 과정 한번 정리해보죠. 자, 뷰 위에 그래픽을 그리는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뷰를 상속받았죠. 두 번째,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요?
캔버스에 드로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캔버스에다가 드로잉을 하기 위한 메소드는 전부 다 페인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기 위해서는 onDraw 메소드를 제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onDraw 메소드 안에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사각형을 그리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직 4번하고 5번, 4번 과정을 안 했죠, 그죠? 5번 과정을 먼저 보면 이렇게 뷰를 만들었으면 메인 액티비티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은 우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직도 안 됐군요. 자, 실행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이 됐네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했는데요. 자, 뭐 형태는 이미 짐작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화면에 뭐가 보여요? 네, 사각형이 하나 보이겠죠?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픽 그리기라고 텍스트 뷰를 바꾼 거는 텍스트를 바꿔 넣은 거는 보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떻게 했어요? 새로 뷰를 상속해서 만든 걸 추가를 전체 필 페런트로 해서 여유 공간을 다 채운 건데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까만색이니까. 그렇죠? 까만색 바탕에다가 까만색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안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배경색을 일단 하얀색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main.xml에 다시 돌아가서 커스텀 뷰라고 하는 거에 배경색을 바꾸고 싶어요. 안드로이드 땡땡 백그라운드는 샵 ff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죠? 자, 이 배경 부분이 하얀색으로 바뀌니까, 자, 우리가 여기 사각형 그린 게 보여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디폴트 컬러, 우리가 뭔가 드로잉을 할 때 디폴트 컬러 값은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색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 그래픽을 그릴 때 그리기 위한 속성이죠. 그죠? 그러면 그 속성 값은 아까 페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페인트 객체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페인트 점 해보면 set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set color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컬러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점 red라고 해서 빨간색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 사각형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빨간색 사각형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빨간색 사각형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일단 사각형을 여기다 그냥 하나 딱 보여준 거 재미없죠? 그죠?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했을 때, 그죠? 터치했을 때 그 위치로 사각형이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뷰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 뷰 클래스에 자, 또 마찬가지로 클래스 안에서 다른 메소드 바깥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소스,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 다시 뷰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들을 보러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touch ev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뷰 클래스 안에서 이걸 제정해주면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걸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on touch ev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 커멘트를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하는 값은 항상 일단 true 값으로 리턴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터치됐을 때 눌렸는지 움직이는지 업이 됐는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액션 값을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전달되는 모션 이벤트 객체에서 get 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액션 값을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스위치 케이스로 스위치 action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케이스 모션 이벤트 점 액션 다운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눌려졌을 때
그렇죠? 손가락이 눌려졌을 때 어떤 처리하고 브레이크.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운이었을 때 말고 어떻게 해요? 무브일 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렇죠? MOV, 무브일 때, 그럴 때 어떤 처리하고 브레이크.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손가락이 떼어졌을 때, 액션, 업일 때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 어떤 기능을 넣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 자, 다른 기타 등등은 브레이크.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손가락으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때 가장 전형적인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그 위치에 저 사각형이 가 있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어떤 이 손가락 터치한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건 다 충분히 알죠, 그죠? 자, 플로트 값으로. 자, 만약에 지금 현재 x값, 그런 x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이벤트 get x가 되겠죠. 그죠? 이건 손가락 하나만 일단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current x가 아니라 current y 값 어떻게 됩니까? get y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y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urrent x하고 current y를 우리가 이 안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걸 일단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변수 쪽에다가 값을 설정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한 값은 저쪽으로 옮겨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저 변수로 값을 할당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한 다음에 하는데 이걸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다 따로 넣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액션 업일 때, 손가락을 뗄 때 그때 값을 할당을 하고 뗄 때만 한번 이거를 다시 그리게 만들고 싶어요. 자, 요 좌표값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리고 싶을 때 다시 그린다는 얘기는 뭐죠? 자, onDraw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기 전에 한 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이 뷰가 보여지기 전에 한번 그려지고 나서 더 이상 안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nvalidate라고 하는 건 이미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유효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려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만 호출하면 얘가 무조건 다시 그리게 됩니다. 다시 그리게 되면서 onDraw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current x하고 y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니까 invalidate를 통해서 다시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drawrect에서 current x하고 current y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current x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urrent 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요? current x에 플러스 100f로 만들고 요거는 current y에 플러스 100f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처음에 빨간색 사각형이 그려지긴 그려졌는데 맨 왼쪽 끝으로 갔어요. 자, 그거는 current x하고 current y 값이 일단 처음에는 0이잖아요. 그죠? 0.0f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그냥 사용이 되니까 맨 좌측 상단으로 가서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 커서가 되겠죠? 마우스 커서로 이걸 한번 터치를 해보면, 자, 지금 화면이 잠깐 반응이 없네요.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코드를 다 수정을 하고 나서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응이 왔네요.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실제 단말에서는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빨간색 사각형이 내가 터치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액션 업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뗄 때만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이 이동하면 딱 누르고서 이동할 때 이게 계속 따라붙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터치 이벤트 안에서 액션 업이 아니라 이 코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죠? 액션 무브 쪽으로 옮기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옮기고 나서 컨트롤 S 저장하고 컨트롤 F11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대로, 손가락이 터치되는 대로 얘가 따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돌리면 재밌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게 여러분이 그래픽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같이 처리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같이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픽을 그릴 수 있고요. 자, 이 그래픽을 지금 보니까 어쨌든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사각형의 색상 바꾸는 것도 해봤는데 이게 아니라 선 같은 걸 그리고 선을 좀 굵게 하거나 아니면 선의 모양을 뭐 점선으로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일단 제공된 프로젝트 소스 중에서 파일 중에서 샘플 커스텀 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가서 보시면 이것도 커스텀 뷰 스타일스라고 하는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뷰를 상속해서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프로젝트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코드 구조를.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페인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렉트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페인트 객체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적용했어요. 스타일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있고 필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사각형을 그려지는 요 선 자체 이게 스트로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해서 그 안에 채워지는 곳이 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씩 보면 페인트 객체에다가 스타일, 필, 채워지는 속성을 뭐예요? 컬러 값으로 할 때 레드, 빨간색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 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페인트 객체를 넘겨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 스트로크예요. 사각형을 그리는 그 선 자체죠. 선이 두께가 스트로크 width라고 하면 선 두께입니다. 이게 2.0 F만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을 그린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지금 일단 요 두 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두 개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첫 번째 사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fill style, 그죠? 자, fill 속성 채워지는 걸로 해서 빨간색을 채워놓은 거예요. 이 사각형 10, 10, 100, 100 좌표값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stroke 선 자체는 그린 녹색으로 해서 두께를 2.0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한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요. 이게 점선으로 된 부분이에요. 같이 비교하면서 보죠. 그러니까 요 필로 해서 두 번째 사각형은 뭐예요? ARGB라고 해서 지정해줬지만 약간 반투명이면서 어떻게 해요? 파란색으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배경이 까만색이니까 약간 검은 파란색이 되면서 사각형을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거는 스트로크니까 선을 그려주는데 여기 보니까 dash path effect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게 점선을 그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페인트 객체에 보면 set path effect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dash path effect라고 하는 요 객체를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다가 설정을 하니까 자, 녹색으로 돼서 이렇게 점선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점선의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한번 속성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자, 원을 그리는데, 자, 여기 보면 페인트에 anti-alias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거는 anti-alias를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 원래는 이 픽셀 단위로 구성이 되니까 픽셀 하나를 채워주거나 안 채워주면 이렇게 약간 성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떤 그래픽이든 그거를 아주 부드럽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약간 선이 있으면 선의 주변에도 약간 희미하게 그려주면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게 anti-alias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NTLS를 설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할까요? NTLS를 거의 적용을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트를 이렇게 글자를 실제 여기 그릴 때도 그죠? draw text 이런 걸 이용해서 글자를 직접 여기다 찍을 때도 글자의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그걸 stroke라고 해서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stroke로 글자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그래픽은 뭐예요? 캔버스 객체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죠. 그리고 페인트를 이용해서 속성을 설정하는데, 그때 그 속성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조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페인트 객체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타일 설정하는 거를 봤고요. 자, 그 스타일에 대한 거, 자, 지금 이 파워포인트 교환을 보면서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사각형을 한번 추가를 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페인트 객체에다가 스타일 설정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그래픽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캔버스, 뭐예요? 드로잉 하기 위한 메소드들을 제공해주는, 그죠? 화면에 그리기 위한 객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또는 비트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페인트 객체 필요한 속성들을 담고 있어요. 컬러 값이라든가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선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은 우리가 사진 같은 거를 직접 그릴 때 그 비트맵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상의 비트맵이라는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보게 될 거 그리기 객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드로잉해서 캔버스 객체에다가 드로잉 해가지고 그리는 거 말고 그 좌표 값을 객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좌표 값을 변수나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별도의 객체로 만들어서 얘가 드로잉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소스 중에서 자, 샘플 커스텀 뷰 드로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보시면 드로블 객체로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 같은 거, 사각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그런 도형을 쉐이프 드로블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쉐이프 드로블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쉐이프라고 하는 걸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shape drawable 안에 실제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shape라고 하는 객체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rect shape라고 하면 사각형 정보 값을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하고 세로 크기를 여기다 지정을 하고 그거를 drawable에다 설정을 하고 그거의 크기 같은 거를 여기 설정을 하니까 이 drawable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drawable 객체를 실제 화면에 그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어디에? drawable 객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드로에서 전달되는 캔버스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캔버스 객체를 여기다 전달해주면 이 캔버스 객체에다가 얘가 알아서 그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굳이 drawable이라고 하는 저 객체를 사용해서 그래픽을 그려야 되나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렇게 했을 때는 객체 단위로 해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적용을 할 때 이 드롭을 자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캔버스에다가 드로잉을 할 때는 draw rect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드롭을 객체로 만들면 드롭을 단위로 해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훨씬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롭을 객체로 만들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pass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이게 뭘까요? 자, pass라는 객체인데요.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pass 객체는 곡선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좌표값을 점을 이용해서 그릴 때 그 점의 좌표값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line to라고 해서 라인을 여러 개 그렸지만 이게 아니라 move to 그 다음에 line to 그 이외에 여기 점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arc to 뭐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곡선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패스라고 하는 객체가 그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객체, 나중에 페인트보드 만들기 쪽에서 또 나올 텐데요. 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자,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드롭 패스를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좌표값으로 연결된 이 패스 객체를 알아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거 대충 이렇게 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롭을 객체, 자 우리가 이걸 드롭을 그려줄 때는 드롭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객체가 있으면 이 페인트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때 쉐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쉐이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배경이 있으면 배경에 있는 색깔을 점차 이렇게 부드럽게, 예를 들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거를 부드럽게 바뀌게 해주는 게 쉐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니어 그레이디언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드럽게 어떤 방향성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통해서 참조를 하시고 나중에 이걸 기억해뒀다가 필요하면 좀 더 세부적인 속성을 설정해서 여러분 만든 실제 앱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이 드롭을 뭐 이렇게 해서 rectangle 만든 거였나요? 예, 쉐이프에서 rect shape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던 게 있고요. custom view drawers 맞죠? 이게 네, custom view drawers 이걸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pass라고 하는 거 지정을 한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걸 거고요. 그 다음에 draw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rect 값을 줘가지고 그렸죠. 그리고 요게 리니어 그레이디언트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전체 화면을 이렇게 배경색으로 채워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색상이 연한 데서 진하게 변했다가 다시 연하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코드상에서 한 거는 요 위쪽 부분이 하나의 드롭을, 배경 부분이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이 하나의 드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리니어 그레이디언트라고 해서 점차 색상이 이렇게 변하는 그거를 페인트에다가 set shad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경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네요. 아까 이렇게 라인 같은 거를 그릴 때 여기에 있는 모양, 끝의 모양이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 딱 꺾이는 게 있고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속성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가 뭐예요? 스트로크. 필은 채우는 거고 스트로크는 선 자체의 속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트로크 캡이라고 하면 아까 끝에 부분. 자,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할 거냐, 각지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조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좌표 값으로 점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 조인된 연결되는 부위를 이렇게 각지게 할 거냐,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자, 두 번째인 하얀색 스타일 정도 좋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속성에 페인트 객체가 가지는 속성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캡, 스트로크 조인,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을 그리거나 선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캔버스 객체에다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패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좌표값이 계속 연결이 돼 있을 때 그걸 하나의 패스 객체로 만들어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패스 객체에는 직선도 들어갈 수 있고 곡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어떤 손글씨를 쓰거나 할 때 패스 객체를 사용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페인트보드 쪽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사진 같은 비트맵 객체를 그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쉐이더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 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소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가 지금 드로업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서 했고, 드로업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할 때 장점, 나중에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적용을 할 때 드로업을 단위로 해서 여러분이 뷰 위에 그린 그 드로업을 객체들, 도형들이 막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업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픽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을 그리는 방법과 그래픽에 들어가는 그런 도형들의 스타일, 그죠? 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같이 봤고요. 드로업을 객체로 만들어서 그릴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드로업을 단위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씩 필요한 앱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